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고합성입니다. 자, 우리 지적 끝나고, 지적편 끝나고 뭐 오래간만에 뵀네요. 하여튼 뭡니까? 우리 지적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암기만 해두면 충분히 우리 12문제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을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나름대로.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등기부와 등기부의 분류는 우리가 꼭 기억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뭡니까? 등기법, 살아있는 공부를 하려면 등기부와 등기의 분류, 이걸 반드시 우리 기초작기 해가지고 첫 강, 둘째 강, 셋째 강, 한 셋째 강의를 우리가 찍어 놓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 리피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등기법은 일단 3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등기법, 등기의 분류에 대해서 리피트 계속 반복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 합격과 불합격의 한자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합격이라는 것은 우리 강사들 믿는 거고 회사를 믿는 거고 여러 측면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신이겠죠. 우리가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딴다면 모두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일명 등기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 기초작기.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3강 정도를 우리가 특강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등기부와 등기의 분류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개로 구분이 되느냐?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부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다. 자, 건물 등기부는 다시 일반 건물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다.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토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보는데 대표적으로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라는 게 있고 가구가 있고 얼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나와야 돼. 표제부다. 그 다음에 가구다. 가구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의 정리와 관련돼서는 요 세 부분을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는 그러면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제부, 가구, 얼구다. 각각을 뭐라고 그래?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표제부 정보 자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구 정보 자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바로 등기 정보 자료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러냐? 등기 기록이다. 자, 일반 건물은 마찬가지. 일반 건물도 요 표제부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건물도 그러면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가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은 토탈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부분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의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다. 토지와 건물.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고 있고요. 등기의 분류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 등기부에서 모든 등기의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로 우리가 크게 구분되지만 6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보실 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지금 토지 등기부를 보려고 그러는 거고 이 앞에 대해서 뭡니까? 전산, 바이러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 등기부, 앞에 전산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관철식 등기부,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전산 등기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전산은 어때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일을 보관해 놔야 돼. 그래서 이 전산 등기부 파일 이름이 바로 보조기억장치인데 보조기억장치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표적으로 등기부 부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어 정리는 됐네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가 바로 보조기억장치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산 등기부는 보조기억장치가 있음으로써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신청서 편철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등기부가 매수했을 때 그래서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서 편철부 폐지. 요 의미 정도는 확인해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동 107-18.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칭 소재라고 그럽니다. 소재. 369를 바로 지번이라고 그래요. 지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유 번호에 대해서 약간의 의미를 우리가 부각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이 앞에 이제 고유번호 앞에 뭐가 생략됐느냐? 일명 부동산이라는 게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를 지칭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토탈 요거는 14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넷, 여섯 해가지고 14자리가 되죠. 우리가 지적파트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토지의 고유번호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토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대표적으로 19자리가 되죠.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토지의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불치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그럼 부동산 고유번호와 토지의 고유번호의 자리수가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로서 그러면 요 1150이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죠. 1150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전산등기소를 지칭하고 있어요. 전산등기소 고유번호를 지칭하고 있고요. 요 1996과 관련돼서는 바로 전산이기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산이기 연도. 그러면 101367은 뭐예요? 전산이기 순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은평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 이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여기까지 의미를 우리가 당겨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제부. 자, 표제부 뒤에 거기 이제 프린트를 뽑았다면 여기 이제 한 파트씩 우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여기에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를 지칭하고 있고 등기를 살짝 붙여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여기에다 등기를 붙여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표제부에서 표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서 표시. 이 표시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에서 객관적 사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러느냐? 바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가 표제부 등기 책을 읽을 때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가 같은 말이다.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식 구조를 하나 외워야 돼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다? 바로 표시번호가 됩니다. 표제부는 표시번호. 자, 1번 밑에 전이라는 거네요. 전이라는 것은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 자, 접수와 관련돼서 1982년 9월 9일 여기에 바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접수일자가 돼요. 접수일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냐? 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접수번호. 그러면 접수일자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서 기록되는 거고 이 접수번호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지 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번호와 관련돼서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상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이게 16회 때, 15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외우기 전에 접수일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접수번호는 권리라는 의미를 잡으면서 약간의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지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동 107-18 지목이죠. 이 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론 우리가 왜 제가 건물 등기부를 보지 않느냐 이 지목 때문에 그래요.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벌써 토지 등기부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10중 8구 지목을 찾아야 됩니다. 지목은 우리가 뭐다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이 해당되죠. 사람의 성별은 2개가 되듯이 땅의 성별은 몇 개가 있습니까? 28개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면적.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아니라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런 의미도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표제부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부를 배웠다. 등기부를 배울 때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다른 말로 토지의 표시의 등기요. 사실의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표제번호, 자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요 목차를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접수와 관련돼서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로서 자주 출제되고요. 자, 소재 지번, 지목. 지목이 나왔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다. 다음 중 지목이 기록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10중 8구 건물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10중 8구 지목입니다. 그래서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표제부에 대해서 표제부를 딱 듣는 건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 목차를 우리가 외워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 기초잡기.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제가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등기부는 그러면 표제부. 또 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가구가 있죠. 자, 가구라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가구는 소유권이다. 그러면 소유권 하면 가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이 등기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가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표제부는 무슨 번호였었어요? 바로 표시 번호였죠. 근데 가구는 대표적인 무슨 번호가 되죠? 대표적인 순위 번호가 됩니다. 순위 번호. 표제부는 표시 번호. 그 다음에 가구는 뭐다? 바로 순위 번호가 된다. 자,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뭐예요? 표제부였죠.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가구는 순위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목적은 자, 표제부에 기록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네요. 어디에 기록돼요? 바로 대표적으로 가구 월구에 기록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보전.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보전이라는 단어. 이 보전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할 때 보전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이네. 그러면 소유권은 가구죠.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다? 바로 대표적인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러네. 그러면 A가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전이란 그러면 처음이다. 보전이란 처음으로서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가구다.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 의미를 나타내야죠. 자, 접수 그러면 1982년 9월 9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접수 일자가 되죠. 3690호는 접수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대표적으로 접수 번호가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 원인은 무슨 칸이 됩니까? 여기 빈칸이 되죠. 빈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매매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이렇게 이제 매매계약서를 나눠봐야죠. 매매라는 거. 그러면 매매라는 것은 우리 안영창 교수님한테 민법을 배움으로써 매매가 뭐라고 배웠어요? 대표적인 법률행위라고 배웠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뭐다? 바로 등기 원인이에요.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이걸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정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법 선생들은 이 매매 계약서를 통상 등기 원인 정서라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정서. 이게 바로 무슨 정서가 된다? 바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정서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통상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한번 연구해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표적인 당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등기원인 정세의 요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죠. 첫 번째 요건을 기억해야죠. 여기 이제 부동산이 기록돼야 돼. 그래서 부동산이 기록돼야 되고, 자, 요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당사자라고 그러죠. A가 B한테 무슨 등기해줘야 돼요? 자, 매매를 해줘야 되겠죠. 등기 원인이 매매겠네. 그러면 요거는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등기 원인이라는 게 기록돼야 되고,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돼야 된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세의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당사자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된다.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러면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로 무슨 칸이다? 빈칸이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 의미를 기초공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뭡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네. 우리 표제부에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었지만 여기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됩니다. 소유자마다 의미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순위번호 2번이다. 그러면 순위번호 1, 2, 3, 4로 나가는 게 이게 좀 이따 나중에 이렇게 주등기로 나눠져요. 주등기. 그러면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냐? 독립등기라고 그럽니다. 독립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신등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나눠서 1-1로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나중에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들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2번. 2번이다 그러면 주등기네요. 그러면 이전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이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체의 변동을 나타내요. 주체의 변동.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변동. 그럼 벌써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집을 팔 때, 그거는 주체가 변동이 될 때랑 그때는 이전 등기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1997년 2월 19일. 그러면 1997년 2월 19일이 뭐냐? 바로 접수 일자가 되죠. 그러면 6782호가 바로 접수 번호가 되고요. 그러면 1997년 2월 15, 2월 5일이 바로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등기 원인이 되죠. 등기 원인 일자가 되겠네요. 그럼 매매가 바로 뭐냐? 등기 원인이 되겠죠. 근데 등기 원인이 매매면 등기 목적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뭐다? 대표적으로 매매도 있고 상속도 있고 정여도 있고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배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상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 팔았어요? 자, 소유자 오미가 소유자 건보라한테 이제 팔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런 의미를 잡으면서 우리 가구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가구는 소유권으로서 목차여야 돼.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걸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순위번호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보전과 관련돼서 보전은 뭐다? 처음이다.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예요?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자, 접수와 관련돼서 1982년 9월 9일이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되고 3695호가 접수 번호가 되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빈칸이죠.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잡아둔 것은 우리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 교수님은 뭐뭐 계약서라고 강의하지만 저는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라고 강의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 기록돼야 되고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기록이 돼야 되고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된다. 그 세 가지는 한번 기초 의미를 잡아야 돼요.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 등기부는 소유자 오미가 최초로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오미가 누구한테 팔았느냐? 여기에 이제 건보라한테 이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순위번호 2번입니다.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주체의 변동을 나타내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면 1997년 2월 19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게 접수 일자가 되고요. 6782호가 뭡니까? 바로 접수 번호가 되고 등기 원인일자는 1997년 2월 5일 등기 원인일자 매매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이 되죠. 그러면 표준 갖고와 관련돼서 그러면 머릿속에 완전 잡을 게 갖고,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걸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얼구와 관련돼서 이제 얼구는 뭡니까? 바로 소유권 이해 권리입니다. 여기에다 줄을 쳐놔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한다.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자, 설정이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그러면 설정이란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표적으로 무슨 물건이 있느냐? 대표적인 제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제한 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 바로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제한 물건을 뭐다?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다 이런 의미를 쓰게 돼요. 그러면 설정이란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설정 의미 잡아두는. 자, 그러면 얼굴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순위번호, 여기 아까 목차였던 순위번호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죠? 전 10이네. 그러면 전 순위번호 10번을 1번으로 따왔다.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등기 목적은 건저당 설정이네.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죠. 앞에 그래서 건저당 설정이 우리가 의미가 붙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와 관련돼서 2001년 5월 4일 여기에 접수 일자가 되고요. 자, 21,099호가 바로 대표적인 접수 번호가 되죠. 제 21,099호. 여기에서는 등기 원인 일자는 2001년 5월 3일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되고, 그러면 설정 계약이 대표적인 뭐다? 등기 원인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재 여기 채권 최고액 줄잖아요. 자, 채권 최고액. 바로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고죠. 이 최고에는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이자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금 7,700만 원 정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110%라고 써놔요. 자, 작년에 뭔가 우리 제1금융권에서는 통상 120%였는데 작년 전반기에 후반기에 110%. 그러면 원본이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7천만 원 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채무자 줄거나요. 채무자 건보라, 요 두 개를 묶으세요. 요 두 개를 묶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바로 필이라는 의미를 써놔요. 필.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공사를 좀 하고 들어가죠. 자, 기록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록상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말장난을 치는 거고. 자, 필요적 기록사항 관련돼서 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돈은 소송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의 씨앗이기 때문에 미연에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원칙이라면 A가 있다라는 거네. 그 A가 바로 뭐예요? 바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의 치료라는 게 있어요. 지역권의 치료. 요거는 임의적입니다. 요게 22회 때 출제되고요.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그러면 요걸 뺀 나머지는 돈은 그러면 기록하여야 한다지 기록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 그러면 전세권에서 돈은 뭐예요? 전세금이죠.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 자, 임차권에서 돈은 뭡니까? 임차권 빼니까 뭐다? 거꾸로 하니까 차임이죠. 그러면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하나씩 우리가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또 대표적으로 기간입니다. 기간은 이거는 당사자한테 맡겨요. 언제나 기간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맡겨라? 이거는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당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약정, 그 다음에 특약,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자. 그럼 일단 기간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당사자, 약정, 특약, 합의 이런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아주 좋은 우리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작년에 출제된 게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작년에 뭡니까? 25회 때 뭘로 출제됐어요?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강론 파트에서 특히 해줄 거는 우리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잡아야 돼. 그러면 건자당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권 최고의 값보다 채무자 요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그 다음에 107-18 건자당 건자. 자, 건자당 건자 중소기업은행이죠. 요 중소기업은행은 바로 대표적으로 법인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110-135-000-903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자, 부동산 등록번호가 돼요. 법인 등록보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록번호가 된다. 그 의미 정도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건자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 최고액, 그러면 최고는 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채권 최고액은 외필요 110%, 그래서 채무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런 의미를 한번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여기에다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건자당에서 여기 뭐가 있어요? 건자당에서 여기는 건이죠. 건이라는 것은 건의 의미 정도를 우리가 한번 확보해 놓고 가죠. 건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잡아둘 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전이라는 의미와 복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가죠. 전봉.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준이라는 의미를 한번 잡아보자. 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이라는 것은 뭐냐? 뿌리건자가 돼요. 뿌리건자는 뿌리는 계속적으로 자르죠. 그래서 이 건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바로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계속적 의미. 그러면 건자당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치고받고 계속하는 게 바로 건자당이 돼. 이 건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는 근본적으로 부정성이 완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성의 완화. 그래서 부정성의 완화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부정성이란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게 돼 있다. 이게 부정성이. 그러면 건자당이라는 것은 세금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라는 1,000만 원짜리를 딱 설정해놔서 뺐다 썼다. 이게 바로 이게 건자당이 되는 겁니다. 건자당이라는 것은 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계속적 의미로서 부정성이 뭐 되고 있다. 완화라는 말을 나중에 쓰게 돼요. 자, 이번에는 전과 복이죠. 자, 전과 복이 뭐냐? 전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넘긴다. 전세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전세가 돼요. 임대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가 되고요.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되죠. 그래서 전과 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긴다. 자, 요 준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 자, 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준 뭐뭐 있죠.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게 국어로 한다면 마친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법학용어로 보지만 이게 가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름이라는 것은 의제라는 뜻이고 의제라는 것은 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주. 그래서 여기 이제 뭐다 한자로 건치면 적이 돼요.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면 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놓는다면 봐봐요. 이게 애울 일인지 한번 봅시다. 자, 준법률행위다. 준이 붙었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XO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한자로 건치면 뭡니까? 적이 되죠. 그래서 이걸 옳게 건친다면 바로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적 행위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감각을 익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 잡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전과 복음보다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 노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준점이다. 준점이.
그러면 준점이라는 것은 점유하지 않은 거죠. 점유하지 않. 그러면 점유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네요. 그러면 저당권은 뭐다?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이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준점유와 뭐다? 준점유하고 선의취득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선의취득의 관계. 자, 봐봐요.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게 준점이면 선의취득은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준점유에 준용되지 않는 거. 거선취득, 선의취득. 애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뭐다 기초공사를 지금 하려고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을 안다는 전제 요건에 우리가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뭐다 다음 시간에 등기법 나갈 때 등기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전과 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는 마침, 같은, 그래서 가름, 그 다음에 의제, 간주, 그 다음에 이런 의미를. 그래서 우리 뭐예요? 준부동산을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가름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는 적이 되고 한마디로 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점유는 점유하지 아니한 재산권을 대표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게 준점유가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이 아닌 것을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채권 양도가 있죠. 자, 채권 양도는 물건은 아니죠.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물권행위.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를 뭐예요? 준물권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건자당에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건의 의미를 우리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을 약간 비교하고 가야 돼 또. 그러면 건저당권이다. 자,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요 건저당은 넉자가 되고 저당권은 석자가 되죠. 그러면 건이라는 게 앞에 있네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대표적으로 계속적 의미를 지칭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적 의미로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 그래서 금액이 아직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걸 불특정 채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불특정 채권. 자, 불특정 채권. 그러면 아까 뭐다?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그러면 채권 최고는 돈이죠.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상은 채권 최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건저당이 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건저당 청각을 한번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딱 1,000만 원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 이 1,000만 원을 다 썼어요. 어느 날 1,00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통장이 0이 됐죠. 그럼 그 건저당은 소멸합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소멸해요? 안 소멸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부정성이 완화됐다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부정성의 완화가 됩니다. 부정성의 완화.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죠. 이 건이 들어가면 우리가 건이 들어간다. 부정성의 완화를 지칭해. 그러면 우리 질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질. 그러니까 계속 질거는 설정하는 게 근질이래.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계속. 그래서 부정성이 완화된 거. 대표적으로 민법에서는 근질을 배우게 됩니다. 자, 건저당은 특정됐어요? 안 특정됐어요? 불특정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갱매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건저당은 이 불이라는 걸 떼줘야 돼. 불이라는 걸 떼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하는 게 바로 해지라는 거예요. 해지라는 것은 그러면 해지라는 것은 뭐다? 계속적 의미. 계속적 계약일 때 해지를 쓰게 돼요. 일시적 계약은 뭐를 써요? 해제라는 의미를 쓰죠. 그러면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바로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공통점은 계약이죠. 그래서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어. 해지. 그러면 요 건이 떨어져. 건이 떨어지면 요게 떨어져요. 그래서 불특정, 특정 채권화돼서 그때는 보통 저당으로 돌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떼어버리면 돼요. 저당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특정 채권이요. 요 채권을 떼버리니까 뭐예요? 바로 채권액이 되고요. 요게 이제 강화가 이제 완화가 뭐다? 강화로 되겠죠. 강화. 자, 건저당은 특정이 됐기 때문에 뭐다? 그 자체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경매 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그러면 건저당은 건하면 불특정 채권이요. 채권 최고액이요.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이제 머릿속에 말뚝을 딱 박아놔야 됩니다.
저당권은 그러면 무슨 채권? 특정 채권. 그 다음에 뭐요? 채권의 부정성의 강화, 경매오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을 또 한번 각인하고 뭐다 등기법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 자, 우리 등기법은 물권법을 배웠다는 전제 요건에서 우리가 나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건저당. 자, 그래서 건저당은 이제 민법 교수님 안영찬 교수님한테 물권법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 그럼 물권법과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건저당 의미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그렇다면 요 양식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등기, 토지 표시의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이 등기가 되죠. 그래서 표시번호, 대표적으로 이제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걸 좀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으로서 갖고는 순위번호예요. 만중에 이제 뭐다 싸움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갖고하고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같은 구죠. 그러면 같은 구는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그래서 순위번호다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 다른 구는 뭐냐? 갖고하고 을고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래서 접수번호. 그래서 우리 이제 본수업에 들어가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이런 게 이제 파생되려면 등기부를 알아야 돼요. 갖고는 같은 구로서 무슨 번호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바로 순위번호라는 거예요. 자,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자, 갖고는 소유권이요. 그 다음에 순위번호, 그 다음에 뭡니까? 접수 등기 목적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여기 양식 구조를 알아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얼구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바로 설정이다. 그래서 설정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고요. 그러면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거 무슨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순위번호. 그래서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서 기록사항은 두 개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가 등기부를 본다. 계기는 힘. 맞아. 그래서 나중에 대항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건저당 설정에서 중소기업은행 법인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록번호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등기부인 표제부, 갖고, 얼구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요 뭐다 등기부의 양식 구조에서 등기의 분류가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등기부를 그냥 뭐다 꾸며서 우리 당구 칠 때 150 정도 치면 100에서 150 정도 치면 뭐예요? 천장이 당구공이 보이듯이 우리 등기법 배울 때는 요 천장에 표제부, 갖고, 얼구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동산 등기법을 진짜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 등기부를 우리가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일반 건물이 아닌 집합 건물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등기 분류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좀 쉬었다 푹 쉬십시오. 쉴 때는 화끈하게 쉬어야 됩니다.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